간단하게 그 상태 변수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의미인데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뭐냐면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달함수.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얘기를 한 거라 그러면 주파수 영역. 그러면 시간 영역에서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출력 관계는 당연히 미분방 정식의 꼴로 나타날 겁니다. 3차라면 A1, Y2 덧 플러스 Y2, Y 닷 그죠? 그 다음에 A3, Y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 출력 Y의 미분한 횟수 3차 뭐 이렇게 돼 있죠. 3개 그것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B1, U 두 번 미분한 거까지 생각할 수 있고 B2, U 닷 그 다음에 B3, U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이렇게 전달함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달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상태 변수라는 거는 결국은 이 안에 변수가 하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그 상태 변수로 놓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컨트롤 캐노니컬 폼은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y는 gs는 u분의 y였고요. 그거를 a분의 b라고 놨어요. 분자분모죠. 분자분모 방식으로 놨을 때 요 분모분의 us 여기 이제 이쪽을 가만히 따져보면 분모분의 us 이거를 y에 대해서 풀고 이거를 y에 대해서 풀고 분모분의 as분의 us를 그 사이라고 놨죠. 그 사이라고 그렇게 해서 넣어서 풀어놓으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그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풀면 여기다 이게 한 번 더 붙어서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이러한 블락 다이어그램이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이 CCF인데 이거 CCF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는 주파수 영역이나 이런 데에서 시스템을 분석할 때는 여기에 U가 들어가고 이 U 그다음에 여기서 Y가 나온다. 이거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GS로부터 상태 변수 X를 정하고 A, B, C, D를 구하는 것을 실현이라고 합니다. 실현. 자, 그런데 이 실현이 하나를 만들면 또 다른 게 존재해요. 일단.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T라는 것을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비특이 선형 변환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A 행렬이요. A 행렬이 이거 지금 시스템이 N차라고 보는 겁니다. N차라는 거는 요 GS의 분모가 AS라고 했죠 아까. 그것이 N차 이게 이제 어떤 다항식인데 이게 N차예요. S에 대해서 S, N승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실현을 하면 그 리얼라이제이션, 영어로는 리얼라이제이션인데 실현을 하면 A 행렬은 N by N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때 T를 N by N 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렬이라고요? 비특이라는 거 여러분 뭡니까? 비특이라는 거는
이 T 행렬이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을 이렇게 써요. 여기 기호, 이게 기호인데, 그러니까 exist를 거꾸로 놨죠. 그래서 T의 인버스, 역행렬이 존재할 때 비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영어로는 non-singular. 아, 여기 써있네요. 제가 여기 영어로 써놨습니다. 비특이의 선형 변환. 선형 변환, 그 행렬을 선형 변환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파란색을 한번 써봅시다. T 행렬이 있는데 지금 n by n 어떤 A라는 행렬을 곱했다고, 벡터를 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계산이 되려면 벡터로서 n by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equal 뭐가 되겠습니까? 뭔가 나오죠. B라고. 자, 이렇게 봤을 때 T는 이 곱해지는 연산이긴 해도 어떤 선형 변환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형 배수에서 어떤 정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선형 변환 또는 선형 함수죠. 선형 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1대1 대응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A를, 그러니까 T라는 행렬에 A라는 벡터를 작용을 시켜서 B가 됐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A라는 여기 이제 여기 A가 n by 1이라는 거는 이게 실수 행렬이라고, 실수 벡터라고 했을 때에는 R의 n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B는 A가 n by 1이면 T가 n by n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n by 1이 됩니다. 그러면, T, 여기 이렇게 그려서, 그러면 역시 B도 R의 n에 해당하는, R의 n이라는 벡터 공간의 원소가 됩니다. 여기서 T가, 그러니까 RN에서 RN으로 가는 T라는 행렬이 이러한 선형 변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T에다가 여기 있는 벡터 A를 꺼내서 곱하면 어떤 B라는 벡터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뭐 선형배수 쪽을 좀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n by n의 행렬을, 또는 사실은 n by n이 아니고 그냥 사각행렬, 사각이면 사각형이면 돼요. 직사각형 형태면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n by n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비특이고, 이게 특히 역변환을 가지려면 이것이 n by n이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말로 뭐죠? 정방행렬. 이게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라는 거. T가 비특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역행렬이 존재하는 건데, 다른 말로는 T가 정방행렬이기 때문에 그 행렬식이 존재해요. 행렬식은 뭔지 아시죠?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는 꼭 정방행렬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0이 됩니다. 비특이면.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계수. 여기서 계수라는 거는 어떤 다항식의 앞에 붙는 뭐 정수 같은 거, 그런 계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랭크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렬의 랭크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요거는 써볼게요. 어떤 행렬의 랭크. 이거는 꼭 스퀘어일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행렬이면 돼요, 행렬. 자, 이 행렬의 뜻은 뭐냐면, 행렬이 1이다, 2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행렬은, 서로 독립인 열 벡터의 수, 이겁니다. 이건 뭐 열 벡터의 수는 뭔데요?
행렬이 주어지면요. 행렬이 이렇게 뭔가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이러한 원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4x4인가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열벡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요런 거를 열벡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서로 독립의 열벡터가 하나다. 그러면 랭크는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다. 2이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랭크가 1인 거. 4x4면서 랭크가 1인 거는 당연히 가장 간단한 거로서 여기만 100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나머지는. 이런 거. 이것은 이제 각 컬럼이 이게 다 0이죠. 이게 다 0이에요. 그러면 독립인 것은 0인 건 독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인 것이 하나죠.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여기서 여기가 2라고 합시다. 0200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나머지는 0이고. 그러면 이거는 서로 독립인 행렬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면 랭크가 2가 되는 거예요. 행렬 T면 디터미넌트 T가 0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T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T가 n by n의 행렬이라고 했을 때 rank of T가 n이라는 거.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이거를 full rank라고 합니다. full rank. 왜요? full rank는 그 차원을 꽉 채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랭크가 뭐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이거는 풀 랭크가 아니고 랭크가 n이면 그것이 풀 랭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동치입니다. 동치 이퀴벌런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한 T가 존재해서 X바 여기 X바를 하나 도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X바는 T 인버스 곱하기 X라고 하자.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이때는 매핑 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아까 여기서 그린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 X는 이쪽에 있는 것이고 X는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 자 T가 어떤 선형 변환이면 T 인버스도 선형 변환입니다. 그렇잖아요. 둘 다 행렬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X를 T 인버스를 통해서 저쪽 작용을 시키면 이게 저쪽 X 바로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여튼 예를 들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한 건데 좀 굉장히 좀 여기는 변수를 쓰니까 추상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좀 버거울지 모르지만 수식만 따라가세요. 일단 수식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환을 했다고 합시다. 어디에? 이러한 하나의 이건 뭐예요? 여기 씁시다. 이거는 어떤 하나의 실현이에요. 실현. 그러니까 리얼라이제이션. 아까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죠. 리얼라이제이션. 그런데 다른 하나의 여기는 다른 하나의 실현을 만드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 중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T 인버스를 여기다 X바는 T 인버스 곱하기 X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뭐 X바가 T 인버스 X니까 양변에 앞에다가 T를 곱하면 X는 T 곱하기 X바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쪽에서 이쪽 파트에서 풀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됐습니까? X닷은 우리가 X닷 여기서 나올 수 있죠? T 곱하기 T는 상수 행렬이니까 T 곱하기 X 바 닷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여기 X, 근데 요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이쪽에 실현은 X 닷은 AX 플러스 BU, 그 다음에 Y는 CX 플러스 DU 이렇게 놓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 실현은 이건 상태 변수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엄연히 다르죠.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X에다가 T 인버스를 곱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X와 X바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X바, 이걸 이렇게 이쪽 실현에서는 X바 닷은 A바, X바, B바, U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는 C바 곱하기 CX바 플러스 D바 곱하기 U. 여기서 변하지 않은 게 있네요. 뭐죠? U와 Y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그렸잖아요. 우리가 이 상태 변수라는 거는 이 안에 얘기입니다. 이 안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면 입력과 출력의 관계는 이 전달함수로, 우리는 주로 이제 전달함수로 주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물론 이렇게 미분 방식이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상태 변수라는 건 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변수가 X가 되든 X바가 되든 뭐 다른 X 뭐 다른 표시가 되든 간에 입출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상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두 개의 실현이 있는데 그 사이의 관계는 T를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X바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X바로 이렇게 대입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식을 얻습니다. 이건 뭐 풀어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지? 그러면 T는 이제 요거 나온다는 거죠. X 닷은 뭘로 표현돼요? X 바로 표현되죠. 그러지 말고 이쪽도 X 바로 이렇게 X 바 닷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X 바 닷은 여기서 T 인버스 X 닷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T 인버스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여기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게 붙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풀어놓은 걸 보죠. 이제 풀어놓은 걸 보면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풀었고 여기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X바 닷은 X바 이렇게 풀었죠. U는 뭐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요 부분이 A바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B바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Y를 풀면 Y는 C 곱하기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풀면 이제 C바는 뭐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A바, B바, C바, D바 이런 실현이 생기고 여기는 A, B, C, D 이렇게 생기면 요 사이의 관계가 T라 그러면 X와 X바의 사이가 T라는 행렬로서 이렇게 규정이 되면 이 사이 그 두 개의 실현 A, B, C, D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은
이 두 개 아마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올 텐데 두 개의 시스템은 그 유사하다. 우리말로 하면 뭐 이게 별로 감이 잘 안 와요. 유사하다. 영어로는 similar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제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면 아무렇게나 주어진 시스템, 아무렇게나 주어진 실현으로부터 이 CCF로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게 돼요.